이제 그 뒷면이죠. 214쪽으로 적혀있는 주제통합 몇 강이냐면은 이게 10강입니다. 10강. 그래서 내가 이제 10강을 여기 넣어놨고요. 혹시 수트 따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주제통합 10강이라는 걸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설명 안 하고 내가 이제 화요일날 수업했던 그 방식을 알려드린 다음에 문제 풀고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때? 가를 읽고라고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 진통제 돼 있는데 딱 봐도 비교대조죠? 딱 봐도 비교대조니까 요건 어디 있냐면은 나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읽고 풀어야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제 3번. 3번에는 지금 우리 과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3번 옆에다가 좀 적어놔 주세요. 이게 이제 인과 또는 과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칠판에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자, 과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인과, 원인과 결과 또는 과정 또는 순서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잘 화살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이런 거 표시 안 해놓으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 인과 과정 순서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두 가지 증거 1번 자, 연결어미를 파악하라. 연결어미 여러분 연결어미라 하면은 알아요? 자, 연결어미의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뭐 어서, 아서 이런 거나 아니면 뭐뭐 무로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의미가 뭐야? 앞에 있는 애 때문에 기회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걸 알아차리는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접속어를 잘 확인하자.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 원인과 결과를 글의 순서에서 바꿉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원인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요즘은 결과를 앞에 주고 왜 그럴까 해놓고 뒤에 원인을 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순서까지 자, 여기서는 원인이 꼭 앞에 있는 건 아니다. 원인이 꼭 앞에 있다는 편견을 버려라.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3번 문제 풀 때 우리가 필요한 자세고요. 자, 4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좀 전에 6번 풀듯이 푸는 거야. 요걸 딱딱 보자마자 이거는 마취제, 이거는 진통제, 이거는 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놔야 되고 5번 화요일에 알려줬죠? 추상적인 대상인지 구체적인 것인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라고 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벌써 이제 겁이 나죠? 근데 거기 그 그림의 바로 밑에 줄에 요 단어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해? 바로 문턱값. 내가 계속 얘기하는 그놈의 자, 임계점이죠. 자, 임계점을 넘어서면 통증을 느끼겠죠. 여러분 그러면 통증을 안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맞아요? 첫째, 임계점을 안 넘긴다. 두 번째는 임계점을 겁나게 높인다. 오케이? 안 아프게 느끼면 되잖아. 금강불개가 되면 되잖아. 안 아파? 막 이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그럼 만약에 문턱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작은 자극에도 엄청 아파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A 베타 섬유랑 그 위에 그림에 있어요. C 섬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내가 막 뭐 어느 쪽이 되게 아파. 근데 그쪽을 이제 안 아프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다른 쪽을 세게 때리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 연관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6문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10분 드려볼게요. 풀어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자, 마무리 한번 적어봅시다. 자, 1번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는 4번, 2번에는 5번, 3번에는 4번, 4번에는 3번, 5번에는 2번, 다음 6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내가 칠판에 쓴 거 여러분들도 잘 파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잠깐만. 통증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쉽잖아. 딱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요 관계.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내가 잘 정리했는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순서상 얘는 그래도 친절하게 나왔죠? 통증이 일으키는 요인이 생기면은 이제 얘가 어쩌고 해서 얘가 생기는데 얘가 바로 통증과 발열을 만드는 애니까 통증을 없애려면 얘를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하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이 이제 가지문의 마지막 끝났고요. 자, 사실 엔돌핀은 그래가지고 여기와 관련 없이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제 몸에서 만들어내는 모르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나오는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마취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마취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금 내가 칠판에 쓴 것처럼 전신 마취제 하나, 국소 마취제 둘로 나뉘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자, 정맥으로 투여되는 마취제는 여러분 전신이에요? 아니면은 국소예요? 전신이죠. 어떻게 알아요? 전신 마취제는 이렇게 시작했잖아. 자, 그래서 전신 마취제가 만약에 1번이라면 여러분 정맥으로 투여되는 애는 1-1이었습니다. 요거 놓친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언급해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호흡기를 통해 얘도 전신이야 국소야? 얘도 전신이죠. 그래서 얘도 번호 매기면 1-2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요거를 한 번 더 다시 자아 성찰해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신 마취제에 대한 설명이었다 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국소 마취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거는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부분에 우리 밑줄 한번 칠 필요는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간슬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매진, 작년에는 이매진이 아니고 상상력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 나트륨 통로액이 있죠. 요거 작년에 사설 모고에 오지게 나왔어요. 나트륨 이온 관련된 내용이라고. 자, 요거 밑줄입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이제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이 된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딨어? 양전하, 요거. 여러분, 양전하를 띄면은 이제 차례 이제 통증이 전달되는 요 내용 있죠? 신경이 전달되는 요 과정이 기출문제나 사설모고의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수능에서의 어떤 주요 제재로 사용되니까 제재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놔 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세포막 여기에는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했어야겠죠. 가지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진통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진통제는 지금 여기 뭐래? 콕스라고 할까? COX 효소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얘가 통증이랑 발열을 만드는 애니까 진통제는 이걸 막는 거죠? 이거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통증과 발열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알면 좋죠? 아스피린은 우리가 먹는 그 약이고, 이부브로펜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많이 먹죠? 그게 이제 유명한 타이레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끝.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 됐어? 자, 그럼 다 맞춰볼게요. 여러분, 1번의 답이 4번인 이유는, 여러분, 내장 통증은 통증이 전달 잘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까 본문에 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4번이 답이었다.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통증의 원인 자극을 제거한다? 말이 안 됩니다. 진통제는 요것만, 여기에 아까 COX의 효소만 막는다. 즉, 통증과 발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만 막는다 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별로 어려울 게 없었고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재밌는 선지였죠. 4번이 답인 이유는 GA, BA 수용체의 작용까지
까지는 뭐 그럴듯해. 근데 여러분 얘를 억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중추신경계가 여기네. 자,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 억제되는 거죠. 근데 얘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 되지? 오히려 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 거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차라리 깔끔하죠. 차라리 찾는 게 문제인 거지. 자, 다음에 내가 요것도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두십시오. 자, 4번의 보기, 요거는 책으로 볼게요. 치통과 함께 팔의 통증이 일어났다. 갑은 팔 통증에 대한 나왔네. 밑줄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밑줄이고,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대부분 아까 본문에서 내장 통증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왔고요. 자, 다음 알약으로 된 진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부브로펜, 아까 말했던 이제 진통제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고, 자, 걔의 부작용은 뭐다? 위점막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아까 마지막 문단에 써 있었으니까 이제 위점막 보호제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줄에 자, 약간의 치통과 팔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국소 마취하고 치아를 뽑았다. 이거 이제 말장난 내놨죠? 3번이 답인 이유는 왜 그래? 마취제가 국소죠, 국소. 그러면은 감각을 상실을 하죠. 어디에? 치아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팔에 있던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면 되죠. 어려울 게 없었고, 5번의 답이 2번인 거는 여기에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대망의 6번. 자, 6번은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림이 필요 없지 않은? 그림 없어도 되잖아. 자, 여기서 이제 억제성 신경이 있고 송출신경이 있을 때 A 베타 섬유랑 C 섬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본문만 잘 이해하면 됐어요. 자, 본문. 아까 무턱값 얘기는 사실 보면 되고, 자, A 베타 섬유는 촉각. 자, 체크입니다. 촉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어떤 닿는 감각, 피부에 닿는 감각이고, C 섬유는 통각입니다. 얘는 아픔의 정도를 전달하는 애죠. 자, 두 신경 모두 억제성과 송출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C 섬유가 흥분하면 얘는 통각을 전달합니다. 억제성 신경이 억제된 것은, 여러분, 억제성 신경이 억제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럼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억제성 신경이 억제된다? 그러면은 얘는 억제가 안 된다. 동시에 송출신경을 얘는 그리고 자극해. 그래서 송출신경을 통해 신호가 전달될 때 어떻게 된다? 통증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각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고요. 근데 A베타 섬유, 즉 촉각이 흥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억제성 신경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억제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왔네. 억제,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3번이 답인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아픈 부분에 A 베타 섬유가 활성화되면 어때요? 아픔이 줄어들겠죠? 즉 피부로 느껴지는 뭔가를 하면은 통각이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촉각을 자극하면 통각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